두산중공업이 국외 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해 첫 제품 제작이 마무리 단계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대표 원자력 발전 설비 제작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액화 천연가스 발전 핵심 설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찾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는 공종률 95%의 270MW급 가스터빈 DGT-6-300H 시리즈 1이 조립되고 있었다. 길이 12m, 무게 320톤의 거대한 은빛 가스터빈은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된다. 압축기에서는 상온의 공기를 21대 1로 압축하고 연소기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 태워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얻은 뒤 4단 날개의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다. 가스터빈의 원리는 항공 엔진과 거의 비슷하다. 항공 엔진이 연소가스로 앞으로 나아갈 출력을 얻는다면 발전용 가스터빈은 토크 출력을 얻는다.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갖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자체 항공 엔진 기술을 갖춘 곳들이다. 목진원 부사장은 가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경쟁사 한 곳이 2차 세계대전 때 제트 엔진을 개발해 운영해보지 못한 나라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국내엔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전체 부품만 4만여 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특히 고난도 기술이 많이 응축된 부품은 터빈 쪽에 조립된 460개 블레이드다. 자세히 보니 단마다 블레이드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고 어느 표면도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워낙 복잡한 모양이라 정밀 주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표면 곳곳에서는 정교하게 계산된 공기의 흐름을 만들 지름 0.6에서 0.8mm짜리 구멍이나 작은 홈도 곳곳에 파여 있다. 연소기에서 가까운 블레이드 2단은 하얗게 세라믹이 코팅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블레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섭씨 1500에서 1600도 이상의 고온과 3600rpm의 원심력이라는 가혹한 운전 조건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금속 제품은 1500도 온도에서 녹아버린다. 이에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녹는 점이 1450도로 높은 니켈 베이스 화금을 소재로 쓰고 특히 고온 가스가 닿게 되는 두 개 단엔 세라믹을 코팅했다. 또 표면에 냉각 공기의 길을 내어 블레이드를 휘감는 에어 커튼을 만들므로써 블레이드에 닿는 가스 온도를 950도까지 낮출 수 있었다. 이런 블레이드 등 고온 부품을 주조하고 가공할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GE나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시스템즈, 독일 지멘스 등이 만든 가스터빈을 쓰며 1년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부품 교체 등에 쓰고 있다. 전채홍 두산중공업 수석은 가스터빈 국유 기업들의 전략은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했다며 가스터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판 뒤 자주 교체해야 하는 고온 부품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공급 기업의 이 같은 가격 횡포가 상당한 까닭에 가스터빈 국산화는 진작부터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돼 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2년 낸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는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 성공하는 등 성장한 반면 친환경, 고효율 발전소를 위한 연구 개발이 위축돼 기술이 낙후되었다며 국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가스터빈 국산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13년엔 두산중공업이 이탈리아 기업 안살도를 인수해 기술을 확보하려 했지만 막판 불발되는 일도 있었다. 목 부서장은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계기로 가스터빈을 가질 유일한 방법은 독자 개발뿐이란 생각을 굳히고 두산중 예산 1조 원을 들여 21개 대학과 중소기업 협업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에너기술평가원 등의 지원 속에 가스터빈 개발 국제과제가 시작된 배경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발 완료된 가스터빈은
두산중과 국내 발전 시장 양쪽 모두의 옥동자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며 가스 발전이 기존의 원자력, 석탄이 담당하던 기저부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스 발전은 석탄과 달리 황산화물과 먼지는 나오지 않고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절반가량 배출된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12월 나온 8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과 노후복합 발전소, 석탄 발전소 리파워링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신규 복합 발전소는 18GW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기에 국산 가스터빈을 사용하면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두산중공업은 국외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미국 가스터빈 보수, 정비 기업 DTS를 2017년 인수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힘써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립을 거의 마친 가스터빈 초도품은 2023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할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 발전소에 공급되는 한편 두산중공업은 시리즈 2보다 복합 효율을 2%포인트 더 높인 380MW급의 후속 모델,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100MW급 중형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박주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이번 가스터빈 개발은 국내 23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격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15일 개막. F-35A보다 운용비용 적게 들지만 기동능력 뛰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430개 업체 참여. 공군 블랙이글스 공중묘기, 한미고공낙하 볼거리. 국내외 최첨단 무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최초로 공개되고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에 앞서 14일 열린 프레스데이에서 공개된 KF-X의 겉모습은 F-35A와 비슷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용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기동 능력은 더욱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KF-X의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F-X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료에서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대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높은 수준의 기동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전투기는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이르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독일제 아이리스-T, 유럽제 미티어 등의 공대공 미사일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개발비만 모두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지난해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품 제작에 들어간 상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이전 시회는 국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수출 활동을 증진하고 선진 항공우주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경연제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한다. 공동운영본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신소재, 전자제어 등의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 우주 및 지상 장비를 1730개 부스와 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야외 전시장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KF-X 모형과 F-35A 외에도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첨단 무기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을 비롯해 기본 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완제기가 참가한다.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무장 헬기의 시범 비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파치 헬기, 해상 초계기, 수송기 A400M을 비롯해 미 공군의 전자전기, 수직이 착륙기, 공중급류기, 프레데터 무인기 등도 볼 수 있다. 공군은 올해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고공강화 시범, 의장대 공연, 국민조종사 임명식 등의 행사를 펼친다. 항공우주전시관과 창군 70주년 특별구역도 설치한다. 육군은 각종 명품 무기 30여 종을 소개한다. 4단 정찰용 무인 항공기, 전차 K-1, 장갑차 K-21, 자주포 K-9A1, 다연장 로켓, 복합 대공화기 비호, 화생방 정찰차 등을 실물 공개한다.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의 첨단 전투체계를 주제로 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공군 블랙이글스와 오스트레일리아 민간 고개비행팀 막스-G가 화려한 공중 묘기를 선보인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수송기와 헬기 체험비행, 한미합동 보공낙하도 펼쳐진다. 행사 기간에는 국제항공우주 심포지엄, 미래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 국제무인항공기 시스템 심포지엄, 국제회전익 항공기 핵심 인증기술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린다.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획득청장 등 각국의 핵심 인사와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군 당국은 이번 행사가 군사 및 세일즈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문 관람객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튜던트 데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 2025년까지 국내 개발한다. 무인기에 장착할 고성능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국내에서 개발한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제체 규정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하면 속도가 빠르고 소음이 적고 멀리 나는 고성능 무인기의 국산화 체제가 구축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 국방 무인기용 고성능 터보팬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올해부터 터보팬 엔진 개발에 착수해 202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8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제트 엔진의 터빈 뒷부분에 다시 터빈을 추가해 추진력을 더 증가하도록 설계된 엔진이다. 연료 절약과 배기 소음 감소, 장거리 비행 등의 장점이 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MTCR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이다. 앞으로 고성능 군사용 무인기를 갖추려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인기에서 엔진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라며 현재는 모두 수입하므로 국내 개발로 무인기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터보팬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순수 국내산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무인기를 국산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엔진 전반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를, 산업부는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